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시황이 괜찮았던 시간이었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상 또 보면은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할 거다라는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선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또 S&P 500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번 주까지 어떻게 마무리됐나 살펴보도록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불이 굉장히 많았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하다가 금요일쯤 그때 잠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락세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조금 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100% 회복은 사실 언제 100% 회복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회복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회복세가 조금 안전하진 않다. 지금 테슬라도 보시는 것처럼 249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하락세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위에 이렇게 반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세에다가 잠깐 반등한 거예요. 그럼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 주식들은 계속 하락세인데 반해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승세에서 계속해서 또 상승세죠. 그 다음에 뭐 JP 모건도 이렇게 보시는 것 모건 체이스도 하락세예요. 그 다음에 비자는 좀 상승세네요. 마스터카드도 급격하게 하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 월마트도 보도록 해보면 월마트도 상승했다가 하락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세인 거를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S&P 500을 한 이렇게 3개월치 그러니까 S&P 500을 좀 짧게 3개월치로 봐보면 이렇게 6,100대에서 5,500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6,100에서 하락하다가 조금 상승하고 다시 좀 많이 하락하다가 조금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차트를 분석한다기보다도 차트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1년치도 조금 길게 봐보면 어떻게 보면 최저치가 4,900에서 최고치가 6,100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할지는 물론 회복을 할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언제 회복할지 그리고 왜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크주를 좀 중점적으로 봐보면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변동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GPU 이 판매가가 좀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과거 2024년도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주식에 영향을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의 자체적인 GPU 생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쟁자도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도 새로운 모델 출시와 그 다음에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서 매출층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매출이 실제로 증가했다기보다도 이 기대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직접 테슬라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막 구매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아무래도 도지라는 머스크의 CEO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70달러대까지 거의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근데 회복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새로운 이 AI 플랫폼,
원래 있었죠. AI 플랫폼. 여기에서 신규 고객 유치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기존 고객들이 확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AIP 콘이라는 이런 AIP 콘이 새로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사와 새로운 고객사들이 새롭게 발표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팔란티어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커스토머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해외 기업들이 실제로 팔란티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 클리닉을 엑셀러레이트, 그러니까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거나, 그 다음에 확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헬스 부분이죠. 헬스 부분을 어떻게 보면 최적화하는지, 그 다음에 How does Edge scale AI bring ML to the real world?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실제 세계에 어떻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Most cohesive marketing tool using AIP. 그러니까 AIP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최적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계약들이 계속해서 맺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온큐도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다가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이건 원래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들려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제목만 보도록 해보면 아이온큐가 이 SX, SW2025에서 양자 컴퓨팅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양자 게이트 기술을 새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SKT와 이 퀀텀 컴퓨팅 이런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이제 XHV 기술, 그러니까 다른 양자 컴퓨터 회사들과는 좀 다른 기술,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그 다음에 협약, 그 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면서 아이온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가도 차츰 회복되고 있다. 근데 아이온큐는 조금 안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란티어처럼 명확하게 이 상업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주가 등락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아마존, 애플 여기 이 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의 초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거의 가장 빅테크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내리거나 크게 오르는 상황은 앞으로 발생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도 그다음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많이 상승을 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펀더멘탈을 살펴볼 때는 알파벳이 주로 하던, 그러니까 구글이 주로 하고 있던 사업들, 그 다음에 아마존이 하고 있던 사업들, 애플이 하고 있던 사업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광고 수익,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 두 가지가 핵심 축이 될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마존 전자상거래 부분,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축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애플은 신제품 출시가 이제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신제품 출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애플의 M4 맥북 에어가 새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맥북 에어가 중국에서도 얼마나 팔릴지, 미국에서도 얼마나 팔릴지가 이번에 주가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부분 매출 증가까지 영향을 좋게 준다라고 한다면 애플의 어떻게 보면 2025년도에 주가 영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아직 큰 소식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부분의 사업 부분이 조금 좋은 부분이 나왔다. 그 다음에 5G 인프라 투자 확대까지 보면서 브로드컴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이슈, 역시나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변동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와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2025년도로 끝날지 또는 2026년도, 7년도까지 뻗어 나갈지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5년, 10년 정도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미국 주식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주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PER이 250배나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 평균을 아득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팔란티어로 어떤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PER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세계 시장 전체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오르고 내리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진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뉴스를 한번 또 봐보면, 이제 금융 뉴스를 보도록 해보면, 뭐, 이재용, 삼성 상종 진명 문제에 직면했다. 뭐, 삼성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통장,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월 70만 원 벌면 뭐 5천만 원 내 통장에 어떻게 보면 세금을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는 부채를 쌓게 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주 만에 시총 7,700조 날린 마이너스의 손 트럼프 민 확산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빅테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을지는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해외 증시에 대한 또 다른 걸 봐보면 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이슈와 함께 그거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TC, 엔비디아 GTC가 이번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는 이제 AI 컨퍼런스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사실상, 3월 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 키노트가 나와 있을 텐데, 젠슨왕의 키노트가 3월 19일 날 발표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엔비디아 GTC가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일반적인 AI를 탐색하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살펴보든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든 원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AI가 좀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뭐 디지털 트윈, 그다음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컴퓨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컴퓨팅 관련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젠슨왕 CEO 입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 GTC 이후에 또 다른 주가 변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오늘 3월 17일 저번 주를 같이 마무리하면서 3월 17일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같이 오늘 주가 변동에 대해서 또는 또 다른 펀더멘탈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